사실은 지적인 측면함에 비해서는 뭐야? 하자는 거야? 앞에 그냥 시간 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처음부터 해주죠,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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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었어. 다시 해야 돼. 왜냐면 물 먹을 땐 스타트 그래. 누가 글렀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영문고 세입자들 6월. 6월은 푸르구나 이런 거 아니지? 자, 6월에 우리가 시커먼 남자들끼리 하기에 좀 심심해서 네. 초대 스님을 모셨습니다. 김미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김민애 선생님. 네. 민애. 그 사실은 여기 4명의 공통된 특징이라면 책벌레들이라는 거. 책 없이는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다. 책벌레 특집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책벌레임을 자임하는 이건우 선생님이 호모 부커스라고 하는, 이 부커스란 말이 사실은 뭐 조지 조. 그렇죠.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 조인데. 그렇죠. 네, 주소지는 분명히 정하지 않은데 이 고민숙 선생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잘못했다면 고민숙 선생이 잘못하신 거를 과감히 거기다 이제 식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호모 부커스 책 읽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오랜만에 개정 증보하셔서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이 책 보니까 2008년도에 초판되셨더라고요. 그렇죠. 꽤 오래전에 냈죠. 그리고 2008년도에 책 내고 2021년에 개정 증보판 낸 거니까 벌써 이게 몇 년이야? 24년? 14년? 네, 꽤 됐죠. 14년? 14년, 15년. 그러니까 15년 만에 게다가 개정 증보를 하셨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사연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1년만 지나도 자기 책들이 다 죽는 시대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신통했고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한 1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절로 책이 이제 죽겠지. 우리 그걸 절판한다고 하잖아요. 안 팔려서 죽겠지 했는데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어느 순간 누가 심지어 부활해. 그거는 이제 누가 좀 저한테 어느 출판인이 한 10년쯤 됐을 때 이렇게 좀 개정해서 다시 내면 어떻겠냐, 다른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 뭐 그냥 놔두면 죽겠죠. 근데 시간이 그로부터 한 3, 4년 지나는데 안 죽길래 좀비가. 좀비 책이네 진짜. 그래서 죽이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제자가 좀 이 오도철한 출판사 대표가 제 제자거든요. 책 뭐 이렇게 출판을 하길래 의향을 물어봤죠. 내가 개정판을 내면 내가 준비하면 할래 했더니 해보겠다 그래서 옛날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네네네. 워투도 좀 많이 우리말이 많이 바뀌잖아요. 자주 바뀌잖아요. 맞아. 다시 읽어봤더니 역시 바꿀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원래 판에 있었던 마지막 얘기가 쓰기 위해서 읽자였거든요. 그걸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많이들 하고 있어서 그걸 아예 다른 꼭지를 넣어서 증보해서 이제 읽지만 말고 쓰는 사람이 되자. 그걸 좀 강조하는 거를 더 넣었죠. 그러면 좀 어색한 거는 좀 많이 뺐고. 그렇죠. 이것저것. 네. 자기 책이라고 오늘 굉장히 어색해. 이런 긴장했어. 직업이 남의 책을 칭찬하는 사람이지 내 책을 떠버리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 책 갖고 뭐 한다는 게 대단히 지금 본인이 이제 도마 위에 오른 느낌이어서 오늘은 뭔가 좀 아니, 긴장한 느낌이에요. 책이 되게 네. 고급스러운 게 네. 책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저도 사실 이 얘기 해도 돼요? 처음에 선생님한테 사인본 받고 나서 책이 휘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뜯어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파본을 주셨나? 하고서는 딱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내가 이렇게 제본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인 무선 중철 제본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본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철 제본이. 맞아. 네. 여기 누드 제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철 누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책을 볼 때 얘를 이렇게 딱 펼쳐도 펼쳐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조금 눌러봐도 상관없는, 그래서 저는 맞아. 되게 좋았어요. 책 읽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막 이렇게 누르고 막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 없이 쫙 그냥 펼치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엄청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든 책이다. 2배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약 조건에 딱딴한 게 없고 대표가 알아서 하는데 누드 제본만 해달라. 왜냐면 제가 물론 이건 조금 얇은데 더 두꺼워야 이러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 가장 불편했던 게 두꺼운 책일수록 책을 굉장히 맞아. 엎어져서 맞아. 넘어지는. 너무너무 불편해갖고 아니 그 책벌레가 쓴 책인데 한번 좀
모범 한번 보여다오. 그래서 좀 또 대표가 흔쾌히 받아줘서 아, 흔쾌히. 그 출판인으로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 출판이. 여기 이제 가만히 보면 실이 있어요. 맞아. 네네. 보통 소프트 커버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떡칠을 해가지고 풀로 붙인 건데 이 양장 제본 하드 커버는 실로 꿰매가지고 이 낱장이 웬만해서 안 떨어져요. 안 뜯어져요. 예. 그런데 바깥은 하드 커버가 아니고 소프트 커버로 하고 내 안은 이제 이 유선 그러니까 선을 넣어서 이렇게 잘 펴지고 끝까지 다 펴지죠. 안 떨어지고 책 보기가 아주 좋죠. 맞아. 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맞아. 그래서 책이 어마 고급스럽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원가 그대로 주고 사도 전혀 손색이 없는. 싸네요. 16,000원. 그 게다가 또 출판사라고 또 많이 팔라고 스승님 책이라고 책값도 내가 보기엔 한 2만 원 해도 살 텐데 맞아요. 엄청나게 싸게 매겼어요. 여기까지 이제 광고하고요. 이 책 구성을 보니까 크게 네 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약간 6카운트 같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 1장이 왜 읽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2장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3장이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 그리고 4장 훅 띄어서 이제 쓰자,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4개의 장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물론 이건호 선생님의 생각이 담겨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책벌레들이니까 각자 또 자기 나름대로 책 읽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책을 읽으시는지, 안희고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왜 책을 읽는지. 팔로우 읽겠지, 저기요. 글 쓰려고? 이제는 책을 그냥 늘 읽으니까 왜 읽는지라는 사실은 초심의 질문이잖아요. 자기 맞아, 질문. 그 다 까먹어서 이제 왜 읽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이제 발견한 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중에 그 누구더라 그 돌아가신 이중환 선생님이란 분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시면서 이건호 선생이 얘기한 게 의외로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읽는다. 상상력 얘기를 하면서 정서적 안정이 책의 주요한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 부분에서 상당히 동감을 했어요. 뭐냐면 뭐 정보를 취득한다, 뭐 나의 어떤 자기 개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책이 재미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게 뭐냐면 정서적 안정에서 나오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책을 읽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지만 어떤 지식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내가 책을 읽고 있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게 생김으로써 굉장히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뭐 어떤 새로운 일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굉장히 슬기롭게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만해 이제.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게 좀 들어줘요. 그게 한마디만. 그 상상력에서 나온다라고 연결을 시켰는데 그 말이 중요한 거죠.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는 별 기상천외한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해서 맞아. 기상천외한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사고 실험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했어요. 참 역시 고급진 인간이라서 고급진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고급져요? 김필호 선생님 나는 어떠세요? 안 고급져가지고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에 저는 되게 동감하는데 저는 남편하고 싸워왔을 때 책 읽으면 저 인간을 이제 안 보고 내가 이 책수에 빠져들수록 굉장히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드라마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집엔 TV가 지금 없은 지 몇 년 됐으니까 TV를 볼 수는 없고, 그리고 TV를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한 다음에 TV를 보는 건 굉장히 좀 한심해 보여요. 근데 책 보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자와 또는 가족 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책을 봤을 때는 뭔가 보기도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나의 정서적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그런 일이 아닐 때도 무슨 20대 때도 지적 허용을 위해서 굉장히 책을 눈으로만 되게 봤다면 이해도 못하면서 근데 지금 40대가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지적 허용을 채우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단 더 알아듣는 부분이 많은 거죠. 예전에 진짜 눈으로 봤다면 지금 그때보다 습득한
뭐 이렇게 생활의 지식들이 좀 더 많으니까 어휘도 좀 늘고 하니까 좀 책 보는 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더 많이 읽게 되고 읽는 게 더 즐거워진 것 같아요. 그 심리적 안정성 나도 동의를 많이 하는 게 나 같은 경우는 언제 책을 많이 읽나 봤더니 바쁠 때 많이 읽더라고. 오히려. 때. 오히려 한가할 때는 책을 잘 안 읽고 바쁠 때 책을 많이 읽어. 왜 그러는가 했더니 바쁘면 정신을 놔버리잖아. 정신줄을 잡기 위해서 책을 넣는 거더라고. 네. 책을 읽고. 그럼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흐트러졌던 정신줄이 좀 잡히는 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나 오늘 프로그램 3개 진행해야 되는 날인데 아침 일찍 가가지고 되게 어려운 책을 드디어 완독을 하고 왔어. 되게 어려웠지. 내가 봐도 어려운 읽으면서 내 머리를 막 쓰다듬어주고 싶은 책 있잖아. 왜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읽고 나서 아 그래 열심히 살자. 뭐 그렇게 되긴 여기 맞아요. 되게 많은 얘기 썼는데 이근호 선생님도 만약에 한마디로 답을 해주신다면 왜 책을 읽는가? 저희 여기 보면 책 읽기와 저축하기라고 돼 있잖아요. 제목이.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대통령이 반도체 학과 늘려라. 그게 과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대학이 반도체 학과 학생들을 늘리는 게 대학의 역할일까? 사실은 본질적인 걸 배워야 되는 게 대학인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스쿨에서 2년제 대학원에서 배워야 맞아요. 되는 건데 좀 우리가 당장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기와 저축하기라는 이 글이 주식 투자하고 저축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책 읽기라는 거는 당장의 이익은 없지만, 그러니까 주식 투자와 다르지만 저축하기지만 그게 결국은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준다. 이익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이익으로 받아 더 큰 이익인데 그 당장의 효과를 부르는 뭐 자기 개발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책 읽기와는 관련 없이 우리 삶과 우리 사회와 또 우주의 본질적인 거를 탐구하는 책들을 읽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삶의 저축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실용적 가치, 당장에 돈이 되는 가치, 이익이 더 앞서는 가치가 유행하고 있는 듯해서 저는 이제 이 책 읽기와 저축하기 이런 측면에서 책 읽기의 가치를 좀 우리 사회가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뭐 할 얘기 치면 이거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오늘 주제가 4가지나 돼가지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뭐. 예.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책 읽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건호 선생님이 권장하는 책 읽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각자 좀 자기 나름대로의 책 읽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이걸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김민혜 선생님부터. 저는 요즘 책을 이렇게 독서 모임을 몇 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무적으로 읽어야 될 책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프리랜서로 일도 하고 있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침대 맡에 두고 보는 책, 화장실에서 보는 책, 그리고 책상에서 보는 책. 그래서 책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쭉 보지 않고 나눠서 쪼개서 읽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스토리가 헷갈리긴 하는데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의무적으로라나 아니면 여러 책을 읽어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쪼개서 섹션별로 나눠갖고 읽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멀티가 가능하네요. 네. 실제로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요. 네, 그리고 안 헷갈려요. 그게 왜 안 헷갈리냐면 우리 왜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시간표를 보면 국어 다음에 영어 계속 했잖아요. 그렇게 헷갈린 적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에 따른 책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화장실을 뭐 철학책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변비걸 변비. 네, 그러니까 다 장소, 내가 책을 놓는 장소, 웃기자고 얘기 아무나 안 웃어. 책을 읽는 장소에 따라서 책의 분야가 다르고 난이도가 맞아요. 달라서 절대 안 헷갈리고요. 굉장히 지금 전문가용 독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가요? 본인이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에 한 서너 갈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래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이건 선생님 그 방에 들어갔더니 여기 책을 읽는 그 뭐라 그래? 그걸 책 위에 올려놓는 거. 독서대? 네, 독서대가 여러 개가 있어. 네, 그렇죠. 그리고 독서대가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편인데 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도록 독서대 눈높이를 맞춰놨더라고.
그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책의 난이도나 분야에 따라서 그 다르게 보는 거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오래 앉았으면 허리가 아프니까 스탠딩 독서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는 모든 포즈는 다 이렇게 누가 CCTV 찍어 놓으면 되게 웃길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하면. 되게 웃기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기 쓰시는 방에서도 이렇게 벽에 그러니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좁은 공간이지만 상황을 바꿔서 긴장하고 또 그에 맞게 덜 피곤하게 집중력 높이고 자꾸 그러려 노력하는 거죠. 옛날에 고은 시인이 작업대 가면 책장이 여러 개 있었대. 그래갖고 이거 쓰다가 안 되면 저거 쓰고 저거 쓰다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책장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글을 썼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난 이렇게 독서대를 바꿔가면서 책 읽는 걸 처음 봐가지고 같은 책을 독서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독서대마다 책이 독서대마다. 다른 독서대 책이 다 달라. 그래서 의자를 각도만 틀면 다르게 되더라고. 그랬을 때 나중에 해서 그 독서대에다가 하나 구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좋아요, 그거. 되게 부럽더라고. 선생님 어떠세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서 읽느냐 누워서 읽느냐도 물론 어떻게 들어가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읽느냐를 이제 물어보신 건데 이 책 읽으면서 권은 선생님이랑 나랑 굉장히 비슷하구나 뭐 거의 뭐 생각이 거의 똑같아서 이거 뭐 내가 뭐 덧붙일 말이 없겠다 싶었는데 그 천천히 느리게 깊게 읽자라는 게 이제 이권은 선생님의 기본적인 신조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독서 경험 끝에 얻은 얘기인데, 물론 그렇다 그래서 남독 있잖아요. 마구 그런 뭐 남독도 있죠. 간독 뽑아서 중간중간에 읽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왕도는 깊게 읽는 거라는 얘기를, 그래서 천천히 읽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이 말도 책에 있더라고요. 저도 거의 비슷한데, 제가 지금까지 책 읽는 방식 중에서 가장 그 책에서 많이 얻은 거는 역시 젊었을 텐데 거의 안 읽는 거. 그러니까 거의 안 읽어서 그걸 굽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먹을 수 있게. 그렇지. 차라리 지금 책이 지금 우리 서점에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돈 그다음에 비싸지도 않아 솔직히. 점심값 맞아요. 하나 맞아요. 아끼면은 뭐 책 한 권 사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돈이 있건 없건 책 자체가 귀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책이 없어서 하나 있으면은 정말로 막 거신 들린 듯이 읽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읽은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이런 적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좀 커서는 이걸 책 읽기라고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강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학기 동안 이제 교재든 아니든 책 하나를, 한 학기가 보통 16주거든요. 그러면 3시간, 한 주에 3시간이면 48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그동안 읽는 게 20페이지, 30페이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전공서적이나 이런 공부하면서 읽는 책들은. 너무 깊게 읽었네. 그러면은 한 문장, 한 문단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느라고 그냥 그 주가 다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제일 많이 공부가 됐고 지금도 여전히 남고 사실은 지금 살아가는데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책이 귀했던 시절에 책을 가지고 정말로 아주 그냥 파먹듯이. 그래서 이덕모가 그 한소이불 논어병풍 한소를 읽다가 추워서 하도 못 살아가지고 그거를 이불로 덮고 논어를 읽다가 병풍으로 치고 그런 식으로 책을 읽었다라는 그 얘기가, 그때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책은 적었지만 가장 책을 깊게 읽었고 많이 얻었던 시대다. 지금도 근데 지금 많이 좀 사라졌죠. 그 그래서 책도 지금 의무감으로 마구 읽는 거야. 책을 지금 별로 읽지 않는다는 얘기지 지금. 지금은 사실 적게 읽어요. 나 아까 여기 방송하기 전에 우리 편집장한테 책 읽으면 너무 읽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장님 그런 슈퍼서 사장님. 아무튼 그래서 근데 요새는 나이별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빨리 읽는 게 좋고, 어린이 책은 또 빨리 읽어도 되니까. 맞아. 맞아. 그림책 같은 거.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깊고 천천히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시험 먹고 다닌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50대가 되면 이 책 읽기는 더 이상 자기 개발의 의미가 없잖아요. 책 읽기가. 그럴 때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한 20년, 지적 생활 20년 봤을 때 몇 권을 내가 읽을 수 있는 생각하면
그 건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깊이 있고 반복해서 읽고 제가 이제 보내는 게 그 정도 되면 고전을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듭해서 읽어야 되고 사실 뭐 도덕경이나 장자 같은 거 많이 글도 쓰고 그런 책도 쓰니까 알겠지만 이게 번역만 오랫동안 봤어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원문이 풀이가 되잖아요. 그래. 네, 문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이 될 정도로 반복해서 읽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나이, 그다음에 지금의 내게 지적인 어떤 수준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50대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적으로 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예화가 나오지만 누구였지 인물이 그 수십 번 그 어린이 어렸을 적에 글을 아직 못 읽을 때 수십 번 엄마가 읽어준 아빠가 읽어준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책을 아버지 서재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책을 자기가 처음 이제 얘는 글을 모르는데 읽다가 보니까 저절로. 그 저절로 내가 끝까지 다 읽었다는 거 아니야 그냥 책을. 사르트르가 그랬죠. 사르트르였구나. 그러니까 글을 안 배웠는데 그런 어린 아이도 이렇게 낭독이라든지 엄마가 베갯머리에서 읽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머릿속에 상상력으로 맞아. 심지어 글자까지도 추측해서 스스로가 배울 정도의 그런 배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게 느리게 읽는 거는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기호를 써가면서 읽어요. 특히 이제 나는 이제 강의를 주로 많이 하니까 책의 문장을 외우진 않지만 책의 중요한 개념들은 외워야 이렇게 줄거리를 잡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개념들에 좀 주목하면서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하면서 이제 개념을 정리해가면서 읽다 보면 책에 안 잡히는 마치 무슨 경동맥 잡듯이 경락 잡듯이 보이진 않는데 느낌이 오는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되게 경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 되게 메모를 많이 하면서 개념을 정리하면서 읽는 그런 좀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노하우가 다 있네. 10년에 한 번씩 같은 책 읽기 이런 것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제가 독서 모임을 여러 개 하는 것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요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이 다른 독서 모임에서 몇 년 만에 다시 읽게 되는 경우가 다른 있어요. 얘기하잖아. 네, 그러면 제가 그 책을 다시 재독하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위대한 개츠비라든지 뭐 보바리 부인 이런 거를 지금 몇 년째 두세 번씩 계속 읽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때 이야기를 다시 나눌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건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굉장히 희열 있잖아요. 어, 그때 못 못 읽었던 봤던 게 거를. 다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거 재밌겠다. 10년마다 뭐 한번 읽자 이렇게. 네. 괜찮은데. 근데 물론 고전이거나 뭐 모두에게 공인받은 모두가 그렇죠. 평가하는 네. 책이어야지 네. 가령 이제 그냥 1, 2년 있다 사라지는 책들은 그런 용도가 안 되죠. 10년에 네. 못 발견할지도 몰라 그거. 지금 있어줘. 아니 10년 후에 다시 읽으려면 10년 전에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이죠. 안 읽으면 안 돼. 안 읽으면 10년 후에 뭘또 여전히 제자릴걸요?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알았어. 30, 40대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일단은, 50대가 되면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수양을 위해서 뭐 그렇죠. 수양을 위해서. 맞아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자기 발견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하나? 책 선정 또는 뭐 선택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뭐 구입이라고 해야 돼? 좀 어려웠어.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저는 아주 담산한데 제 얘기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어떻게 책을 골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일단 시작은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만 그 다음은 눈높이를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독서력이라는 게 굉장히 독서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잘 읽을 수 있는 책을 골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에만 치중하면 독서력을 높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독서는 하게 하는데 독서력을 높여주지는 못하거든. 그거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이제 자꾸 자기 수준보다 높은 책을 읽어보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 굉장히 긴 기간을 인내하면서 읽을 수 있는 힘을, 시간적 여유와 그 자기가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두세 달 걸려서 책 한 권을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들 뭐 어느 때든 다 바쁘잖아요. 학생일 때 바쁘고 직장일 때 바빠서 그 긴 간을 책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어떤 큰 사조가 바뀔 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의 마르크스 책을 잘 읽다가
갑자기 포스트 모던 쪽으로 왔을 때 그거는 그 개념 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게 빨리 안 읽히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책을 읽어왔다고 해도 금방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사투리 보는 기분이 네, 들죠. 그렇죠. 저도 처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행히 푸코부터 시작해서, 푸코는 좀 이렇게 이렇게 고고학적인 방법이어서 역사적인 거니까 쉽게 좀 접근해요. 나중에 들려지를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간에 시작은 내 수준에 맞게,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독서력이 쌓이면 반드시 수준을 넘어서서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조금 어려운 책, 조금 어려운 책.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여기 워낙 머리가 좋아서 어려운 책이 없지 않나? 왜 없어요? 다 어렵지 여전히. 팔기가 어려웠지, 팔기가 어렵지, 읽기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아니, 자기 안에 출판사 책도 자기가 어렵다고 그러던데 뭐. 어려워요. 어떤 읽는 책, 방법이 다른 책 선정, 책 선정 기준. 이게 다들 왕도가 없다. 그렇지. 읽어봐야 안다. 읽어봐야지 나중에 그 다음에 고를 책이 어떤 건지 길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때, 자기는? 나는 사실은 조금 노력하면 못 읽을 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쉽게 집어치우고 쉽게 포기하는데 일단 기초 체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뭐 독서 발표 의자연이라고 10번 읽어서 적어도 100%까지는 이해 못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천천히 깊게 읽으면 문장 골심이면서 그렇게 읽으면은 된다고 보이고,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어쨌든 자기 호기심은 어떤 부분이라도 자극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화 선생님은 필요에 의해서 읽는 것은 조금 강제적인 독서여서 독서 유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부분, 그런 얘기들이 중간중간 뉘앙스들이 그렇게 있는데, 저는 그 필요라는 게 무슨 돈 벌기 위한 필요, 이런 필요 말고 진짜 자기 삶의 필요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큼 독서 동기를 맞아. 불러일으키고 책을 고르게 만드는 그 기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로서의 책 읽기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자기 필요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가 좋다고 하니까 권하니까 이런 식으로 읽는 것들이 그건 필요가 아닌 거예요. 맞아.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필요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필요에 맞는 책을 고르게 돼 있더라고. 고르게 돼 있다는 내면의 지적 거죠. 욕구에 충실하면 예, 되는 거죠. 예. 그런 정도의 기준은 책 고르는데 훌륭한 기준이 아니냐. 필요라고 해도 자기 강제적인 필요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책이 또 책을 읽게 만들잖아요. 불러오죠. 그러면. 자석적으로 끌어당겨. 나는 오늘 아침에 책 독서를 하면서 책을 6권을 주문했어. 오, 거기서 끌어당기는 책이. 끌어당기는 책으로. 좀 아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가격을 보고 정한다. 가격을 보고. 비싼 거로 너무 고른다? 너무 비싸면 못 산다고. 좋아도. 아, 도서관에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신청해서 그거. 근데 나는 그렇게 도서관에서 시청해서 보면 좋긴 하겠는데 나는 책에다 무슨 짓을 하지 않으면 책을 안 읽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저도 그래서 밑줄 도서관에 치고 뭐 뭐라고 쓰고 똥물뱅이 치고 막 난리를 펼쳐야 내 독서하는 기분이지. 책을 읽었는데 처음 읽은 책과 나중에 읽은 책이 똑같다. 네. 독서를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책을 읽는 선정한 기준이 있어, 김민혜 선생은? 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끌리는 그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진 않는데, 최근에 이런 재밌는 경험은 했어요. 지금 안희곤 선생님이 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이제 독서 모임을 하니까 거기서 되게 추천해주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리더가 뭐 이건호 선생님 같은 분이 있으면은 이번에는 이런 리스트를 합시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서 각자 읽고 싶은 책을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아들과 연인을 읽자 얘기를 한 거예요. 드래곤F? 아들과 연인. D.H. 로렌스. 노렌스 네, 거로? 네. 아,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그때 생각했던 거, 이게 야하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 꽂혔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나 야한지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흥분을 해서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2권짜리라서 1권을 보고 나서 다들 이제 단톡방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가 야한 도대체 1권이 끝이 보이는데 언제 야한 거 나오느냐 그랬더니 2권에는 나오겠자고 1권을 덮었어요. 이제 그 다음 2권을 읽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못 차텔레 봤어. 부인의 사랑이 야하다 이제 아들과 연인이 야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아, 있긴 한데 그때 야함은 차텔레이 부인도 야함이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 야함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그다음에 과도한 분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편집자가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쳐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상업적인 분량으로 하기엔 너무 많아서 쳐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삭제라고 하고 무삭제본 이러면 무삭제판 이러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게 뭔가 도대체 뭐였길래 잘랐을까 이런 기분. 그래서 다들 거기에 과연 시대가 달라서 어. 그 당시에 그때 야시겠지만 주부들이 왜 야한 걸 내고 옛날에 저기 헨리 밀러의 남의 기선과 아니 북의 뭐 기선을 예를 보세요. 들면 저 청계천 8가에서 야한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그 사가지고 집에 와서 틀어봤더니 동물의 왕국. 뭔가 그거 비슷한 거냐 지금. 아니 그래서 근데 꼭 그걸 찾아서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보다가 너무 지루하고 일단 저희끼리의 논의는 번역이 좀 매끄럽지 그지 않다. 않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다 못 읽고 2권의 3분의 1을 남겨놓은 지점에서 덮었어. 이건 지금 나한테 올 책이 아니다. 뒤에가 진짜 야한데.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여기 약간 그 얘기 적으셨던 것 같은데 읽다가 도저히 내가 소화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재미를 그 재미라는 우리가 뭐 낄낄거리는 재미가 아니라 나한테 끝까지 읽어도 완독하지 못할 그런 순간이 오면 저는 그거를 굳이 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단은 접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 없죠. 네. 아니면 많은 거지. 근데 지금 왜 그 책을 다 못 읽은지 충분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책을 다 안 읽고도 책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덮고 다음에 그게 다시 또 오겠죠. 저한테 그게 네가 다시 그거를 이제는 그 야한 거랑 상관없이 그거에 이제 진짜 그 모자간에 그거에 집중해서 참착하는 그거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꽂아놨습니다. 그래요. 되게 중요한 독서법입니다. 네. D.H. 노렌스는 차텔레 부인 때문에 이상하게 꼬인 사람이야. 정말 저 작품 잘 쓰는 사람인데. 아니 그 백낙준 교수는 그 원래 로렌츠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렌츠를 서구의 개벽사상가라고 표현했죠. 그건 맞는 거.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 요새 D.H. 로렌스가 저 생태주의 그 소설 뭐 한참 됐어요. 가장 그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만들어진 자기적이고 이런 것들을 떠난 세상을 야하네. 봤다라고. 아니 근데 저는 차텔레 부인의 사랑도 아니 그건 안 저기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차텔레 부인의 사랑도 저 들에 사는 사람이랑 그것이 참 거시기 한 그런 아니 근데 얘기야. 아들과 연인에서 재밌었던 장면은 부부 싸움이 정말 리얼해서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와닿았거든요. 야 이게 예전에도 똑같았구나 부부 싸움. 어떻게 고르라 했더니 야한 얘기를 다 야한 책을 고른다. 야한 책을 아, 그러다 읽다가 야하지 않으면 중단한다. 중단할 수 네, 있다. 굉장히 중요한 독서법. 나 요새 책 고르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뭐? 우리가 아니라 이제 흔히 독자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내지는 번역이 잘못됐어? 물론 번역이 잘못된 곡 있고 쓸데없이 어려운 책도 있어요. 별 내용도 없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공이 모든 부분이 그러지만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권한과 권력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것이 너무 팽배해진 나머지 쉽게 사람들이 책이 뭐 있다 이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어디 뭐 독서 모임이나 강연 같은 데 가보면 소비자는 왕이다. 이것은 네. 독자가 왕이다. 독자가 왕인데 이해하지 못하게끔 썼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들이 작가가 뭐 있고 막 있다냐. 이러는데 사실은 어떤 내용들은 도저히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일정한 작은 분량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일종의 독서의 소비자주의 비슷해가지고 소비자의 입맛에 안 맞춰진 책들은 좀 가치가 안 좋은 떨어지거나 책. 안 좋은 책이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시선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탓이 이제 공급자한테 가는 건데 그런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숨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놓고서 언젠가는 읽어보면 그때 가서는 진가를 발견하는 거지. 독자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맞아. 근데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글을 쓰시다가 갑자기 이제 쓰자라고 해서 이거 이 약간 논리적 비약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독서 평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독서론에서 창작론으로 넘어간 것 같은. 심지어는 쓰기 위해서 읽자. 고민 선생님이 주로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창작론으로 넘어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장을 마지막에 기획했던 어떤 의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원래 초판에 이제 교육에서
이제 읽기만 하지 말고 쓰기를 하자 해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끝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장에서 많이들 대학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 제안의 의미가 없는 거고 왜 써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자 하는 거고 또 이제 이 책은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되지만 이제 독서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지지받았던 책이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은 건데 그 독서운동 한다는 게 책을 읽는 데만 목표를 두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읽으니까. 근데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저는.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그 책의 소비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저자나 출판사 좋으라고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아.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도 쓰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 관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책을 읽도록 하는 사람이 결국은 왜 내가 책을 읽도록 해야 되냐? 그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도록 또는 그렇게 가르치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책과 관련돼서 워낙 책을 읽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궁극적인 목표나 원래적 목표를 잊어버리고 독서에만 가치가 있을 중점을 두기도 하니까 잊지 말자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었냐. 그때 이거는 뭐 꼭 문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에세이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뭘 써야 될지는 각자가 정하는데 읽기와 관련돼서는 독후감과 서평 쓰기가 굉장히 그 본인들이 선택할 글쓰기에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기를 권한 사람 관점에서는 독후감과 서평 쓰기까지만 가자. 나머지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가르쳐야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을 좀 열어놨죠. 김민호 선생님도 서평 많이 써봤잖아. 쓰고 나서 쓰기 전과 쓰고 나서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선생님도 여기 이건우 선생님도 쓰셨는데 책을 일단 다시 더 보게 되는 깊게,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책을 그냥 읽으면 만약에 내가 이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선생님 책을 읽었으면 아 그래 이런 좋은 얘기 하셨지 하고 일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서평을 쓴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독후감에 어떤 에세이를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가 생기면 제가 밑줄 치거나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재독이나 삼독까지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면에서 저는 글쓰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독후감이나 서평 쓰면 그 책 내용이 잘 기억이 나죠. 시간이 지나도. 그렇죠. 네, 그게 되게 내가 중요해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읽었는지가 보이니까 그게 또 이제 문학이랑 또 아니면은 다른 또 에세이랑 좀 다르긴 한데 그게 이제 똑같은 작품도 A라는 작품을 이때 읽었을 때는 이 부분에 방점을 뒀다가도 그 다음에 읽었을 때는 다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쓰고 계속 고양신문에 연재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매개로 계속 서평을 쓰고 있으니까. 예. 김민혜 선생이나 이근호 선생님이 표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냥 책을 이제 좀 읽어보고 싶고 많이 읽고 싶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표준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얘기여서 저는 오히려 이근호 선생님이 이미 책에다가 얘기를 했던데요. 뭐냐면 독후감 쓰려고 책 읽으면 책 읽기에 방해되고 책 못 읽게 돼요. 부담감 때문에. 강제로 책 읽게 할 수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논지인데 독후감 쓰거나 뭔가를 써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책을 일단 읽어야 되고 읽을 때는 그 다음에 쓰게 된다면 이건우 선생님 자신이 여기다가 자기 서평을 이렇게 실어놨는데 자기 서평을. 스스로가 쓴 서평을 실어놨는데 저작권 문제 해결하려고. 남의 거 인용하면 귀찮아갖고 그래서. 재밌는 게 책 얘기는 뒤에 네 줄 나오고 전부 자기 얘기야. 내가 쓰고 싶은 얘기야. 맞아. 그게 독후감이든 서평이든 아니면 글쓰기든 이제는 쓰자라는 게 반드시 독후감을 쓰자라는 얘기가 맞아요. 아니라 읽기가 어느 정도 된다면 내 글을 한번 써보자라는 얘기고 그 쓰기가 읽기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자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면 그 책에서 뽑아먹어서 이 책이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럼. 예. 자기 문제의식이 없던 책이 쓰기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되면 나와의 연관성이 생겨버리고 책이 무거워지고 오래 기억이 되는 거죠. 딱 그 얘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책은 촉발을 해줄 뿐이지 책이 너한테 뭔가를 먹여주는 건 아니다. 네가 갖고 있던 생각을 촉발을 해주는 중요한. 그래서 쓰기를 해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는 말이 이제 독후감이라는 게 자꾸
자꾸 이제 우리는 내용 중심으로 맞아. 요약하잖아요. 줄거리 하고 맨 밑에 딱 감상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감상이 주가 되고 내용은 이제 짤막하게. 주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책이 소재가 된 자기 에세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쓰다 보면 어쨌든 그렇게 쓰려면 책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책이라는 게 다 읽어서 덮으면 책 제목도 생각나지 않은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쵸. 내가 글을 쓰려고 다시 이렇게 읽으면 놀랍게도 그게 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난다는 게 우리가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왜 중요하냐면 이런 기억은 책을 이해했다는 뜻이고 이런 이해가 더 수준 높은 책을 읽도록 유도해주는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책 읽고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책 읽고 글을 썼더니 기억도 잘 나고 이해도 잘 돼. 그러면 나도 저런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네 하면서 지적 도전도 생기고 또 사실은 내가 이해력 때문에 읽어낼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거든요.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 읽기와 관련해서 의미의 소비자가 아니라 의미의 창조자가 돼야 된다. 그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죠. 옛날에 한양문고에서 이렇게 이만한 종이 하나 주고서 뭐 책과 관련된 아무거나 하나 써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화장실에 갔다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어. 밥을 먹으면 똥을 싸고 아, 그때 책을 읽으면 어디 있을 글을 텐데요. 쓴다. 내가 그게 썼어요. 근데 그게 나의 그 독서 철학이자 창작 철학이거든. 나는 되게 실용적인 그런 의미에서 되게 실용적인 거야. 나는 내 글을 쓰려고 책을 읽는 거야.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요. 네. 누가 많이 읽냐 보면 쓰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읽어요. 내 글을 쓰기 위해 읽잖아요. 그건 논리적 순서야. 쓰기 위해 읽는다는데 시간적 순서는 당연히 읽다 보면 나도 쓰고 싶은 그러게 되는 거야. 거죠. 그리고 쓰게 돼요 결국은. 아니, 많이 그리고 읽다 보면. 많은 작가들이 명언이 있잖아요. 내가 막 소설 많이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그때 네가 써라는 거잖아. 그래서 작가가 되는 거잖아요. 다 읽어봤는데 내가 정작 원하는 말이 없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쓰고 싶은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걸 계속 기다리면서 끝까지 읽었는데. 그럼, 그게 없어. 예, 야한 소설 쓰면 잘 쓰겠네. 안 돼요. 연세대학교에서 마강수 교수가 야한 얘기 쓰는 거 야, 그렇다고 그러죠. 레포트 쓰게 했는데 예. 1등, 2등, 3등 다 여자네. 기대하세요, 그럼. 쓰기하고 또 비슷한 게 말하기인데 요새 함께 읽기라는 독서의 아주 중요한 노하우로 함께 읽기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읽는 게 아니라 말하기나 쓰기하고 오히려 통한다고 보이거든요. 뭐냐면 책을 가지고 각자 읽어서 와서 서로 말하는 게 그 책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맞아요. 게다가 씹어먹는 네, 씹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얘기하다 보면 남 얘기도 듣지만 내가 정리가 돼서 내 생각을 맞아요. 거기다 덧붙여서 말하게 되고 해서 함께 읽기가 읽기의 가장 왕도이기도 하지만 쓰기의 대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혼자 읽는 것 같고는 사실은 혼자 계속 읽는 거 가지고는 이게 독서력이라든지 맞아. 뭔가 발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각도가 다르잖아. 글쓰기 강의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아이들은 글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책도 더럽게 안 읽고 그렇죠? 그래서 더럽게가 나와야 돼. 꼭 반드시 나와야 돼. 어른들은 경험도 많고 그 아이들은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읽기 쓰기도 어렵잖아요. 아니, 걔들이 경험하는 게 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읽기 쓰기 어려워하는 거야. 난 그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성인들은 경험도 많고 책도 제법 읽었는데 왜 글을 못 쓰냐? 자기 생각을 정리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얘기해보면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좋은 글이 나기 좀 어려워요. 걔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책을 읽도록 해줘야 좋은 글이 나오는 거고 일정하게 30대 이상은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남의 의견을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글을 쓰면 잘 쓰죠. 근데 교육 프로그램 걸 제가 적용해서 해보는데 어느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걸 좀 꺼려해요. 꺼려요. 그게 좀 문제인데 하여튼 되게 중요해요. 말해보는 거는 글쓰기에서. 네. 뭐 이 정도쯤 되면은 이 책 좀 팔릴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봐봐 마지막 시간 뭐 거의 빠짐없이 얘기했나요? 예. 정리하는 시간. 원래 그 책에서 또 우리가 밑줄 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는 여기에 밑줄 쳤다. 나의 밑줄 짝. 김민호 선생님은 어디에 밑줄 치셨어요? 중간 부분에 어떻게 읽어야 하는 부분에 좀 와닿은 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선생님이 이 제목에 각조와 이크의 책 읽기라고 해서 네네. 이게 책 제목에도 예전에 쓰신 책에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니까. 저 있어요, 저한테. 네. 근데 각주는 안 알겠는 거야. 네. 근데 이크는 뭐야?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인가? 내가 모르는 이 단어는 뭘까? 이 각주와 상응되는 단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인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크 이거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고 그 이크를 이렇게 해석하셔서 이크의 여기 마지막 문장인데 이크의 책 읽기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책 읽기다. 그 고통을 거쳐 거듭나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요 문장이 저는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는 의외로 각주를 쫓아가다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했던 게 되게 많았는데 보면은 정말 이렇게 킥킥거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여튼 감탄사를 내뱉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선생님이 이크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던 게 이렇게 말을 뽑아주셨던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한 명의 승배자가 나오네. 추앙 나는 사람이. 이건호 추앙자가 아니 나가 사회자야. 건드리지 마세요. 그 영역을 침범하시면 안 돼요. 안 선생님이 먼저 해야지. 멋있는 거 내가 나중에 할게. 그 신랄한 이 책의 가장 신랄한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책 읽기의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이반 일리치가 그 학교 대신 도서관이라는 말을 했었죠. 자동차 대신 자전거. 학교가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이 우리 삶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학교 여기 보면 이제 읽을게 그냥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 제도가 책을 읽게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100% 학교를 통해서 독서 교육이나 책 읽기에 도움받은 바는 아마도 실제로 선생님이 권해서나 뭘 해서나 책 읽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 어쨌든 건너뛰어서 나는 이 즈음 자본의 책략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어린이 만들기 시스템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여긴다. 말장난을 하자면 교육의 핵을 제거한 난자에 오로지 돈 되는 것뿐인 체세포를 융합해서 학교라는 자국에 이식해서 자본이 필요로 하는 줄기세포만 선택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지금의 교육. 선정도 아니곤스럽다. 비유가. 다 쓴 난자는 그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버려지듯 한 인간이 품고 있는 다른 가능성은 묵살된다. 예의도 없고 열망도 없고 교양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랫동안 교육이 꿈꿔온 전인성은 다른 말로 하자면 원래는 어른 만들기였다. 여기에서는 변화와 성장이 열쇠말이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인 오히려 애들을 어린아이 만들기, 수동적으로 기계 속에 쳇바퀴 만들기. 그렇다면 변화와 성장이 열쇠말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매체는 무엇이었던가? 바로 책 읽기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책 읽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되물어보자. 책 읽기가 없는 우리의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밑줄 쳐놓은 걸 봤더니 싹 봤더니 171쪽이야. 170쪽에서 171쪽. 내가 밑줄 쳐놓은 169쪽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요쪽 바운더리가 그 이건우의 가장 빛나는 문장들이 다 여기 있다. 이 책의 이크. 나도 이 책의 이크를 읽어보면요. 전 169쪽 하단인데 나는 일찌감치 세상의 유일한 잣대, 그러니까 알량한 시험 성적으로 영혼의 크기까지 재는 시스템에서 자유로웠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세상의 잣대 대신 자신의 잣대를 들고 나섰다. 학벌이니 영어 실력이니 하는 잣대가 아니라 얼마나 문학적 형상화에 충실했냐 하는 잣대였다. 나는 이때부터 급성장했다. 대학 수업이라니 그 초라하고 형편없는 것을 난 일찌감치 포기했다. 책 읽으며 눈을 떴고 선배와 토론하며 깨우쳤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글로 쓰며 정리해 나갔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무언가 세상에 이바지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오목한 시대와
그것에 맞서고자 했던 숱한 사람 덕이다. 이크! 그다음부터 또 이겨낸 거야. 네, 맞아요. 이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뻔했어. 그러게. 진짜 빛나는 문장들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술 먹고 썼을 거야. 맨젓이 이렇게 잘 못 써. 누구한테 배움이라는 게 자기 배움보다 자기 배움보다 더 강한 게 없는데 자기 배움. 그 다음에 좀 모자라면 선배와 동료의 배움인 거야. 이거는 선생의 배움이 아니라 감동적이었어. 우리가 다 젊었을 때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예.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해놓은 거는 육성회비 내라는 거하고 맞은 기억밖에 없지 않아요? 숙제 뭐 했냐는 거하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좋은 선생인 이유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잖아. 질문만 하고. 공자가 그랬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은 선물과 같은 책, 이크와 같은 책, 이 바로 이건호 선생님이 이번에 새로 개정 중부하신 호모 부커스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호모 부커스를 읽으시면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하나 덧붙이자면 오케이. 세상 이렇게 진지하시지만 가로친 말들에 유머가 잔뜩 있어요. 그 웃고 안 웃고는 뭐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지만 썰렁하지만 어쨌든 많이 웃기는 말들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각주를 넣자면 다 아재 개그죠. 썰렁했어. 아줌이니까 좋아하는 거야. 아줌이니까. 광고예요, 광고. 오늘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참가해 보셨는데 뭐 같이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방송은 늘 어렵구나.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뭐 다른 분들하고 지금 몇 번 해보잖아요. 근데 오늘이 제일 편안했던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해보고 싶다. 세입자 말고. 전문가로 오시면 되죠 뭐. 아니, 전문가 말고. 오케이. 네. 편안했다. 네, 저 편안했습니다. 오늘 자기 책 소개해가지고 약간 좀 낯뜨거운 장면이 아직까지도 없지 않아요. 긴장을 못 풀고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자기 책이니까 많이 사달라고 좀 광고 좀 해주시죠. 아니 그렇게는 못하고. 네. 아니 저는 이제 이 책이 널리 읽히고 아직 살아남은 이유가 여러 곳에서 독서 운동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책이 여전히 읽히고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개정판 서문에 썼지만 이거 개정하면서 느낀 건데 아니 저자가 저도 책을 많이 썼지만 대표작 한 권 있으면 그건 성공한 저자인 것 맞아.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두 번째 개정판을 낸 건데 저 옛날에 어느 계림백이 책 읽기라는 책도 개정을 했는데 그 책도 애정이 가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책 읽기가 그 쓰기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책이 이렇게 수명이 길게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자 입장에서 대표작을 만들어준 건 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독서 운동 하시는 여러 문화 운동가들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신 독자들 때문에 제 삶 속에 대표작이 생긴 거라 두루 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의 박수. 자, 이거는 선생님의 절친. 안희건 선생님께서 또 홍보 바람 하나 해주시죠. 절친이면 왜 저기서 안 냈어요, 책? 아니, 제가 제안을 안 했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거야. 이 책은 책 읽기를 만만하게 만들어주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책이 고통스럽구나, 책 읽는다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오히려 절절히 깨닫게 해주는데 그 얘기를 알아들은 사람한테는 이거는 뭐 100%가 아닌 1000%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거 많이 팔리자는 얘기죠? 동기 갖고 있는 분들은 먼저 꼭 읽어보세요. 책 읽기의 정수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아직도 못 찾았다. 이 책을 읽으면 수천만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이유를 한두 개 골라서 그 이유를 믿고 쭉 책 읽기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독서 문화, 독서 생활을 이뤄나가실 독자분에게 큰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6월 한양고 세입자들 프로그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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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